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혹시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숨가쁘게 달려온 길 끝에서 마주한 것이 성취감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 뿐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의 어느 조용한 주택가, 이름도 생소한 휴남동이라는 동네에 문을 연 한 작은 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번듯한 직장과 가정을 모두 뒤로하고 마치 도망치듯 이 외딴 골목에 서점을 차린 여자 영주. 그녀는 왜 잘나가던 삶을 버리고 이 적막한 공간으로 숨어든 걸까요? 그리고 이 서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비밀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던 이 서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기 시작했는지, 그 따뜻하고도 치열한 위로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휴남동의 어느 으스름한 골목입니다. 그곳에 휴남동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점 주인 영주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점을 차려놓고도 책을 팔 생각은커녕 온종일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때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녔고 성실한 남편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심각한 번아웃과 우울증이 그녀를 덮쳤고 결국 그녀는 이혼과 퇴사를 한꺼번에 선택하며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휴남동 서점은 그녀에게 도피처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서점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중 영주는 바리스타 민준을 고용합니다. 민준은 이 시대의 전형적인 취준생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실함의 표본이었지만 사회는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낙방 끝에 꿈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진 그에게 영주는 맛있는 커피 한 잔만 내려주면 된다며 손을 내밉니다. 민주는 서점에서 커피를 내리며 영주를 관찰합니다. 처음에는 대체 왜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주가 만드는 서점의 공기에 젖어듭니다.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없던 사람들이 찾아와 잠시 숨을 고르는 산소호흡기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점에는 다양한 손님들이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뜨개질 작가인 정희는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무심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뜨개질을 하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아들의 성적에만 집착하던 희주와 그녀의 아들 민철이 등장합니다. 민철은 학업에 뜻이 없지만 엄마의 등살에 밀려 불행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민철에게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뻔한 위로 대신 철학책을 건네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희주 역시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서점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영주는 용기를 내어 북토크와 글쓰기 모임을 기획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가이자 번역가인 승우를 만납니다. 승우는 영주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학에 대해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듭니다. 영주는 승우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전 남편과의 우연한 재회에서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떨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이 느린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당당히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서점은 이제 도피처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소설 중반부를 넘어가며 서점은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민주는 취업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정의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아를 찾아갑니다. 영주는 깨닫습니다. 삶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는 책 한 권,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처럼 쌓여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휴남동 서점은 성공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세상 속에서 잠시 쉬어도 괜찮다, 아니 조금 느려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동네 서점의 고질적인 경영난과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이 영주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점을 사랑하는 단골 손님들과 민준, 그리고 승우가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벤트를 기획하고 서점만의 독특한 큐레이션을 강화하며 휴남동 서점을 가고 싶은 서점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영주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서점을 살린 것이 아니라 서점이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요. 책장 사이를 가득 채운 문장들이 그녀의 마음속 빈틈을 메워주었고, 그 문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휴남동 서점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를 비추며 마무리됩니다. 영주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며 묻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책을 찾으시나요? 라고요. 소설은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는 커다란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당장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은 영주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휴남동 서점을 찾아 떠날 용기가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마음 쉴 곳은 필요합니다. 거창한 서점이 아니더라도 지친 당신을 말없이 안아줄 그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영주와 민준, 그리고 휴남동 사람들이 찾은 그 작은 행복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여러분은 아마 이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도 앱을 켜서 정말로 휴남동이라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그 서점의 문이 열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휴남동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